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집에 주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거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구입한 옷이어서 그냥 입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밤 10시, 서울 시간으로 10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20분 동안 했습니다. 20분 동안 뭐 통역 있고 하면은 10분 통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이 밤 10시면은 미국 워싱턴 DC는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13시간 차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9시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밤 10시에 서로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다 이렇게 예,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정상 간 첫 통화가 있을 때는 의뢰하는 그런 덕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여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별도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세 협상의 일정이나 그 내용 등에 대해서 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그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상정해놓고 둘이서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냥 상견례를 겸하는 뭐그 정도의 전화 통화. 그러나 그것 또한 중요하지요. 서로 어떤 그 스킨십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통과 서로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상대편 귀에 직접 전달하고 상대편 목소리를 듣고 하는 그 목소리 스킨십 이것도 정상 간에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둘이서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결말을 짓자 이렇게 약속한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두 국가의 현안이 무엇이다 라는 정도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놓고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가장 뚜렷한 그 뭐랄까 이제 구체적으로 오간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만나 이 협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언제까지 간다 안 간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서 확답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건 역시 약간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생략한 채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들은 그 한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 얘기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테스트하려고 할 것이다.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생각에 아직도 휩싸여 있는 것인지 아직도 중국과 대만 관계가 급변 사태에 휘말릴 경우에 그저 관망하겠다는 자세, 양쪽 다 쉐쉐 하면 되겠다는 자세, 이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재명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대미 이 외교 기본 축에 관한 생각이 진정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반드시 드러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테스트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해서 한미 간에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신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자간 회의가 됐든 양자 방문이 됐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 뭐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죠. 서로 격이 없는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나 뭐 공동 취미 생활 같은 것을 이제 간혹 이 얘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두 사람은 특히 이 암살 위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직접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자놀이를 스쳐가는 총알로 그 정말 피살 위험을 실제로 겪은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흉기 테러로 목 근처에 자상을 입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암살 위험, 뭐 정치적 어려움, 이제 이것을 둘이서 이겨냈다. 그런 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공감을 또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두 사람이 골프 얘기를 꺼냈다고 그래요. 두 사람 각자 골프 실력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서울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인 신분이든 또는 대통령 취임한 이후든 통화 시점을 비교하면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서 하루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늦어지자 여기저기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일정 정도 워싱턴 DC에 비토 정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통화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집권 1기였던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만남이 6월 15일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갈 경우에 그때 다자간 테이블을 이제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장래가 아니고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서로 얼굴을 상면하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열려서 물리적으로 참석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가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미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다, 꼭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또 큰 틀에서 본다면 G7 그리고 나토 이 회원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임박해 있는 현안이 사실은 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인도 태평양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도 이 사안과 밀접하다. close라는 단어를 써서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네 나라 IP4라고 부르는데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리터 총장은 전날에도 IP4 국가들의 나토 회의 참석은 전통이라면서 한국에게도 오는 6월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15일,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한국과 호주의 G7 플러스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G7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현안도 많고 어려운데 취임하자마자 큰 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정상 외교 없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경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유럽에 대한 방산, 원전 수출이나 미래 우크라이나의 재건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어떤 외교를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은 중국에게도 쉐쉐, 대만에게도 쉐쉐 이것을부터 크게 전환해서 이제 분명한 우리의 그 파트너, 자유민주 진영의 굳건한 파트너가 미국, 한미일, 그리고 G7, 나토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역시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